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. 나는 왜 살아야 하지?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. 실제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울림이 훨씬 더 깊습니다. 살아간다는 건 결국 시련을 견디는 과정입니다.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.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게 빼앗겼지만 단 한 가지는 끝내 빼앗지 못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? 그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.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, 건강이 무너졌을 때,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태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니체는 말했습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. 우리는 흔히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를 묻습니다.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말합니다.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?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삶이 막막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책임감입니다. 내가 해야만 하는 일, 내가 지켜야 할 사람, 내가 끝내야 할 약속.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떠올린 이들은 끝까지 버틸 힘을 냈습니다. 누군가의 아버지, 누군가의 아들, 누군가의 친구, 그 책임감이 그들을 살렸습니다.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책임감은 무엇인가요? 삶의 의미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. 사람마다,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체스를 예로 들어 볼까요?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는 없습니다.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죠. 삶의 의미도 그렇습니다. 20대의 의미와 50대의 의미가 같을 수 없고 오늘의 의미와 내일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삶이 던지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. 저자는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나의 일이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.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사랑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.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세 번째,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몫입니다.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?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의 의미가 됩니다.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. 행복은 쫓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. 그러니 행복을 직접 잡으려 하지 말고 나만의 행복해야 할 이유를 찾으세요. 삶은 영화와 비슷합니다. 한 장면만 봐서는 의미가 잘 보이지 않죠. 기쁨의 장면도 슬픔의 장면도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전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끝까지 살아봐야 비로소 의미가 드러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?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장면이 올 때 그래도 잘 살았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